승무패 21회차에 알아야 할 것만 간단히 살펴봅니다. 해외 배당과 자료 이미지는 와이즈토토 캡처본입니다. 지나간 걸 또 언급하는 이유는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와 컨퍼런스 1차전 16회차는 2월이 되었고 2차전 18회차는 1차전 결과가 나와 있어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하니 20명에 가까운 적중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회차는 2차전보다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여하튼 이제 1차전의 결과가 나와 있어. 2차전은 지난 회차보다 쉬운 결과가 나올 것이며 20회차가 생각보다 어렵다였다면 이번 회차는 생각보다 쉬울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오른쪽의 그림에서 팀과 팀 사이의 스코어는 1차전 결과입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1, 2경기와 5, 6, 9 3경기를 살펴볼 것이며 여러분들도 1차전에 조합했던 경기에서 대신 때린 놈들을 다시 살펴보시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의 지난 회차는 호주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는데 배트맨에서 우리나라를 1경기에 집어넣었죠. 얘네가 가끔은 서비스도 하는구나 싶었는데 웬걸? 역시 배트맨은 만만치가 않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몰도바와 노르웨이는 한국과 오만의 격차보다 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원정팀 노르웨이는 카자흐스탄을 2번 만나 1번 승리했고 슬로베니아는 2번 다 잡았으며 오스트리아엔 대차로 깨진 적도 있으나 승리도 했습니다. 몰도바가 노르웨이가 만난 팀을 상대로 승리하긴 어렵고 그림의 가장 아래를 보시면 둘 다 체코를 만났는데 유로와 친선 경기라는 건 다르지만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노르웨이의 1.2배는 믿고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홈을 배정받았으나 중립 경기장 헝가리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원정팀 에스토니아는 온통 빨갱이로 패배만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1승을 한 게 최근 유일한 승리입니다. 홈팀 이스라엘은 최근 벨기에를 2번, 프랑스를 2번 만났는데 벨기에는 1번 잡았고 프랑스와도 무승부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벨기에와 프랑스에게 크게 패한 이후로 걔네들이 힘 빼고 경기했다고 봐도 될 것 같지만 그렇다 해도 부진한 벨기에는 제외하더라도 프랑스와 무승부를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한 팀이 강하다고 해도 패배한 건 패배한 거라 이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에 패한 경기에서도 그래도 한 골씩은 뽑아냈습니다. 그에 반해 에스토니아의 패배는 무득점 패배가 다수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도 골을 많이 뽑아내는 팀이 아니고 배트맨에서의 1, 2경기 중 하나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스라엘이 에스토니아보다 낫다고 해도 골을 못 넣으면 무승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골이라도 넣어서 승리는 하겠지만 부러질 수도 있기는 하다는 거 염두에는 두세요. 얘네는 1차전의 해외 초기 배당이 홈이었던 오스트리아가 1.7배였습니다. 세르비아의 승리는 5배였죠. 그런데 결과가 무승부로 나와 지금은 완전히 맞배당으로 팔립니다. 저도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부러져 버렸네요. 오스트리아는 선제골을 넣고도 지키지 못하고 비겼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공격 지표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월등히 많은 슈팅과 유효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세이브 숫자까지 포함하면 세르비아의 공격이 날카롭다고 말해주는데 초기 배당이 5배였던 세르비아가 선전한 경기라고 봐야 하겠죠. 저는 후반 20분부터 시청했는데 대등한 가운데도 오스트리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과 원정이 바뀌었기에 오스트리아가 더 불리한 감은 있으나 선제골을 넣은 것과 슈팅과 유효 슈팅이 더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오스트리아의 승리에 걸어봅니다. 지난 회차 1.9배 그리스에 걸었던 저였는데 4.1배의 스코틀랜드가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는 점유율만 높게 가져갔지
실속이 없었다고 나오네요. 앞서 보았던 오스트리아는 11개의 슈팅 중 4개가 유효 슈팅인데 그리스는 13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은 하나입니다. 0점도 엉망이고 걸리는 대로 뻥뻥 내질렀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그리스의 세이브가 8개라고 잡혔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좀 떨어져 있어 원정팀 스코틀랜드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그리스가 원정길에 올라야 합니다. 4.1배였던 지난 회차의 스코틀랜드 배당이 2.3배 정배로 팔릴 만도 하다는 생각이며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중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이번엔 홈팀 스코틀랜드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1차전 벨기에가 0.7배의 정배였고 우크라이나는 3.7배의 역배였는데 대차로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를 잡았습니다. 1차전은 우크라이나가 홈을 배정받았지만 경기는 중립국 스페인에서 치러져 오히려 벨기에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벨기에의 1차전을 보면 슈팅과 유효 슈팅, 코너킥의 수치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네요. 11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이 7개나 되고 벨기에는 파울과 경고가 우크라이나보다 많았으며 세이브가 없었기에 3대1이라는 스코어로 깨진 것 같습니다. 벨기에의 최근은 좋지 못합니다. 온통 빨갱이 패배만 보이고 물론 상대팀에 이탈리아, 프랑스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탈리아에도 프랑스에도 한 번도 못 이긴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상대한 팀들은 벨기에가 상대한 팀들보다 약한 감도 있어 보이지만 이미 1차전에서 벨기에를 크게 잡았던 만큼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이 경기에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의 경기를 언급할 때 이스라엘이 골을 못 넣으면 무승부도 있기는 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벨기에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한 팀과 에스토니아가 상대한 팀, 벨기에가 상대한 팀과 우크라이나가 상대한 팀을 보면 이스라엘도 벨기에처럼 강팀들을 상대했지만 결과는 패배였고 벨기에도 센 놈들을 만났지만 패배였죠. 그리고 1차전에 우크라이나에 깨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이유에서 이변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고 언급한 거고요. 여하튼 이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원정이긴 하나 이미 중립국에서 작살 냈던 만큼 크게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와 패배에서 선택하시고 저는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숨어있을 것 같은 놈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놈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은 계산기로 돌렸을 때 3명이라고 나오네요. 아직 초반이라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좋은 조합하셔서 승리의 기쁨 만끽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